안녕하세요. 인생 오디오북 카페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는 한 편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라디오가 멈추던 날,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다. 하미는 낡은 흰색 가방을 메고 산폭도로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발걸음은 자연히 느려졌다. 밤새 비가 내린 탓인지 골목마다 물기가 남아 있었고 작은 가게 간판들이 아직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축 늘어진 아침이었다. 그 골목 한가운데 은성다방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있었다. 색은 거의 벗겨졌고 유리문에는 세월의 기스가 빼곡했다. 하지만 하민의 눈에는 그곳이 이상하게도 따뜻한 집 같은 느낌이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다. 그는 문을 밀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가게 안에서 울렸다. 안에는 바깥과 달리 온기가 가득했다. 따스한 난로 냄새, 오래된 커피 향, 그리고 짧은 숨소리. 왔나? 카운터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발의 검은 가디건,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다. 네, 하민입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그래. 이름 들었지? 노인이 힘없이 웃었다. 추웠지? 들어와 앉아라. 하민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작은 원탁 테이블에 앉았다. 그 순간 가게 한쪽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에서 작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쇼팽 녹턴이었다. 하민은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쿡하고 찌르는 듯했다. 왜인지 익숙했다. 듣고 또 들었던 곡 같았다. 하지만 그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다. 노인이 물었다. 음악 좋아하나? 네. 아, 모르겠어요. 근데 듣자마자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노인은 잠시 하민을 바라보다가 라디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짧은 대답. 그 말투가 어딘가 하민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민은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커피 내리는 법, 주문 정리하는 법, 그리고 가게 문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 노인의 행동은 느렸지만 부드러웠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노인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하민이. 네. 너 생일이 언제고? 저 3월 15일이요.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확 스쳐간 사람처럼. 그래? 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이미 흔들려 있었다. 하민은 이상해졌다. 처음 보는 노인이 왜 내 생일에 그렇게 놀라는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혹시 제 이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인은 컵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마치 20년 전을 들여다보는 듯한. 아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어릴 적 알던 이름이 떠올랐어. 미안하다. 그러곤 금방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민은 알았다. 그 표정, 그 떨림, 그 눈빛은 절대 그냥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하민은 가게 문 닫으며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껐다. 그때 노인이 다가와 말했다. 라디오는 항상 내가 꺼야 한다. 아, 네. 몰랐어요. 노인은 천천히 라디오 위에 손을 얹었다. 손등은 거칠고 굽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다. 이건 내가 평생 지켜온 거라서. 그 말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하민은 물었다. 라디오에 사연이 있으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있지. 언젠가 이야기해줄 날이 오면 해주마. 라디오에서 꺼진 피아노 선율의 여운만 작게 울리고 있었다. 하민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선율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곡은 분명 어딘가에서 자신이 치던 멜로디처럼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다. 이상했다. 기억에는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왜일까? 그리고 왜 사장님은 내 생일에 그토록 놀랐던 걸까? 그날 밤 하민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라디오의 비밀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다음 날 아침
은성다방은 여느 때처럼 느리고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커피향, 털털 끓는 포트 소리,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 노인. 왔나, 하민아. 그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다. 하민은 밝게 인사하며 앞치마를 맸다. 그는 여전히 라디오를 바라보며 궁금해했다. 노인은 그 라디오를 가게 한복판에 두고 마치 가족처럼 다뤘다. 사장님, 이 라디오는 몇 년 된 거예요? 노인은 대답 대신 라디오 윗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45년 됐다.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 이 동네에 이 가게 생기기 전부터 있던 거다. 하민은 라디오를 다시 바라봤다. 45년이라면 노인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 했겠지. 노인은 한참을 라디오를 쓰다듬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가장 행복하던 시절, 그리고 가장 슬프던 날까지 함께한 물건이다. 하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다. 보라색 코트, 짧은 퍼머 머리, 뭔가 기운이 센 중년의 여성이었다. 사장님, 아직도 이걸 틀어놓고 계시네.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오랜만이구먼. 경순이 왔나.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디오를 힐끔 봤다. 아직도 고집 부려요? 그거 멈춘 지 오래잖아요. 전파도 이제 안 잡히고. 하민이 깜짝 놀라 여인을 바라봤다. 라디오 멈췄다고요? 근데 아까 소리가. 여인은 피식 웃었다. 여기선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학생. 사장님이 그냥 켜놓는 척 하는 거지. 하민은 소름이 끼쳤다. 어제 분명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쇼팽의 녹턴, 그 서늘하게 아름다운 소리. 그건 분명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이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라디오라고? 하민은 노인을 쳐다봤다. 노인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하지만 금방 평정심을 되찾았다. 경순아, 오래 앉아있을 시간 없다면서. 아이고, 알겠어요. 근데 사장님,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붙잡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인의 말은 마치 라디오가 누군가와 연결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여인이 나간 뒤 하민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사장님, 라디오가 진짜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하민을 바라봤다. 그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민아. 그는 손가락으로 라디오 위를 천천히 두드렸다. 소리를 내는 건 기계가 아니다. 그럼요. 기억이다. 하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묘하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다방 문을 닫을 무렵 노인이 그에게 말했다. 하민아, 혹시 요즘 귀에서 음악 들릴 때 없나? 하민은 움찔했다. 네, 그게 왜요? 전엔 그런 일이 있었거든. 하민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사실 어제도 들렸어요. 라디오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사장님 말 듣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래, 들릴 수 있다. 왜요? 저 이상한 건 아니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다.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러곤 하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그 선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기억이요? 전 피아노 배워본 적도 없는데요. 노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러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닐 수도 있지. 네. 배웠던 적이 있을 수도 있지. 하민은 충격에 빠졌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6살 이전 기억은 전부 텅 빈 것처럼. 노인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떨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민아, 혹시 내 생일 정확히 기억하나? 3월 15일이에요. 할머니가 정해주신 날이긴 한데.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3월 15일?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왜요?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을 붙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민은 잠들기 직전 어린아이 손이 건반을 누르는 꿈을 꾸었다. 짧고 서툴렀지만 그 멜로디는 너무 익숙했다. 눈을 뜨자 하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 곡은
분명 어제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 그 곡이었다. 쇼팽의 녹턴. 그리고 꿈속에서 흐릿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미나, 다시 쳐볼래? 엄마가 듣고 있어. 하미는 경악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목소리가 어떤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순간 귓가에서 또렷하게 피아노 건반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땅땅 땅. 하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죠?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오직 꿈의 여운만이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드러낸 것들. 다음 날 은성다방은 오랜만에 조금 푹적였다. 동네 주민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고 노인은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하민이 보기엔 노인의 미소가 어딘가 허전해 보였다. 그는 전날 밤 라디오의 진실 그리고 꿈속의 엄마라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일하는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 무렵 다방 한쪽 벽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다. 하민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원래 액자 있었던 거죠? 노인은 잠시 멈칫했다. 아, 그거 그냥 오래돼서 치운 거다. 하지만 말투는 처음처럼 담담하지 않았다. 하민은 테이블 밑에서 낡은 액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액자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유리는 금이가 있었다. 사장님, 이건. 노인은 갑자기 하민에게서 액자를 빼앗듯 들었다. 손 다친다. 이건 버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하민은 이미 봐버렸다. 액자 속엔 흐릿하게 바랜 가족 사진 하나가 있었다. 젊은 사장님, 길게 머리를 묶은 젊은 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민은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다. 사진 속 아이 얼굴이 어릴 적 자신의 사진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날 오후 하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사진 속 그 아이 누구예요?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옛날 일이다. 사장님 아드세요?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들이다. 하민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동그란 눈, 작은 코, 선명한 이마선. 아이와 자신의 얼굴이 겹쳐졌다. 사장님, 아드님 지금은 어디 계세요?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요? 노인은 천천히 하민을 보았다. 20년 전이었다.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사라졌다. 하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놀이공원. 아이. 실종. 하민의 머릿속에서 할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이 겹쳐졌다. 하민아, 어릴 때 넌 보호소에 있었어. 6살 즈음 놀이공원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했대. 그 순간 하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저 사장님, 왜 그러니? 제가 6살 때 실종된 상태로 보호소에서 발견됐어요. 노인의 손이 덜덜 떨렸다. 뭐라고? 기억은 거의 없어요. 할머니가 말해준 것뿐이에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부모님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다. 라디오 뒤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그날 밤 다방 문 닫고 돌아가려던 순간 노인이 하민을 불렀다. 하민아. 네. 혹시 내가 잃어버린 기억 중에 라디오가 나오나? 하민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라디오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라디오 피아노 그런 소리가 너한테 익숙하지 않니? 하민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실 며칠째 꿈에서 들려요. 피아노 소리 쇼팽 녹턴. 그리고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 노인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다. 그 목소리가 뭐라고 부르던? 아미나. 노인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다시 말해봐. 아미나. 다시 쳐볼래? 엄마가 듣고 있어. 노인의 두 눈이 흔들렸다. 입술도 떨리고 있었다. 아민? 하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아드님 이름이 뭐였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민이 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마
아드님 이름이.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민. 하민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과 같은 이름. 단지 한 글자만 다른 이름. 하민. 너. 혹시. 노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하민은 헛숨을 쉬었다. 저. 사장님 아드님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노인은 힘겹게 웃었다. 그래. 그래야겠지.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하민은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놓았다. 할머니가 항상 소중히 보관해온 사진 한 장. 사진 속 어린 하민은 분명 자신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놀이공원 근처 벤치였다. 하민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혹시 정말로 그때였다. 창밖에서 마치 누군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땅, 땅, 땅. 하민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그에게 기억을 깨우라고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날, 은성다방 문을 열자 노인은 가게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옛 사진을 들고 있었다. 하민아. 그는 아주 약하게 웃었다. 우리 확인해보자. 하민은 숨을 삼켰다. 확인이요? 그래. 노인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내 아든지 아닌지. 하민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붙잡고 있던 공허함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사장님, 만약 제가 아니면 아니어도 된다.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내가 어디서 왔는지만 알면 된다.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다방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잃어버린 시간의 문이 열린 날, 노인은 은성다방 문을 잠그고 천천히 골목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치 오래 묵혀둔 무언가와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하민은 옆에서 조용히 뒤따랐다. 사장님 어디 가는 거예요? 노인은 대답 대신 골목 끝을 가리켰다. 저 아래 파출소. 파출소요? 그래. 20년 전 그 아이가 사라진 곳, 그리고 발견되던 곳. 하민의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다. 파출소에서의 재회. 파출소 안은 조용했다. 야간 근무 경찰 2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서류 정리하던 중년 경찰관이 노인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은성다방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오랜만이네. 임순경 아직 여기 있었구먼. 그럼요. 벌써 27년이네. 두 사람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20년 전 실종 신고 한 번 있었지. 순경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다. 아드님 얘기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록 아직 있나? 순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컴퓨터를 천천히 켰다. 다른 데로 옮겨진 건 없을 겁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하민은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숨을 고르게 쉬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순경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있습니다. 아드님 이름 유나민, 맞죠? 노인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그래. 순경이 기록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옅게 바랜 실종 정보가 뜨기 시작했다. 실종 장소 놀이공원 동문. 실종 당시 나이만 4세. 특이사항 피아노 선율을 잘 따라함. 당시 복장 회색 니트, 흰 운동화. 실종 당시 함께 있던 어머니. 읽는 동안 하민의 머릿속 어디선가 탁 하고 무언가 깨졌다. 그 문장. 피아노 선율을 잘 따라함. 하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무심코 그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들렸던 그 선율. 꿈에서 들리던 그 멜로디. 하민은 숨을 내쉬었다. 저 어릴 때 피아노 좋아했다는 이야기.
할머니가 했어요. 순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학생 이름이 정하민입니다. 순경이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아민, 아민. 불과 한 글자 차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의 영역이 아니었다. 20년 전 파출소에 남은 단서. 순경이 문서하단을 스크롤했다. 아, 이 기록이 있었네요. 하지만 당시 확인이 어려워서. 노인이 급히 다가갔다. 뭔가 있나? 순경은 서랍을 뒤적이더니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아이용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연보라색, 구석에는 희미하게 어라는 작은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다. 하미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 손수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어릴 때 할머니가 이런 걸 줬어요. 노인은 손수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아내가 아민이 4살 생일에 직접 만든 거다. 하미는 숨이 멎었다. 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확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노인과 하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에는 20년간 눌러왔던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확인해 보자. 순경은 서류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다. 거기엔 적혀 있었다. 실종 당일 아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피아노 소리에 반응하며 동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라디오? 순경은 천천히 말했다. 네. 놀이공원 매점에서 흘러나오던 녹턴 20번에 반응했다고. 아드님 어머니께서 진술하셨죠. 하미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그날 저도 그 곡이 들렸어요. 노인은 숨을 삼켰다. 라디오도 그 곡에서 멈춰 있었어. 순경이 말했다. 네. 그 사건 이후 라디오 고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녹턴만 나오다 갑자기 멈췄다고. 하민과 노인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다. 다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파출소에서 나온 뒤 둘은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길가의 바람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다. 은성다방 문을 열자마자 라디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지지직 소리를 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노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 뭐가요? 아민이가 사라진 날. 라디오가 처음으로 멈췄다. 하민은 천천히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다. 사장님, 라디오가 멈춘 이유. 그게 혹시...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날 아이가 마지막으로 듣던 소리. 그래서 라디오는 그 곡에서 멈춰버린 거다. 하민은 전율이 잃었다. 라디오, 피아노, 녹턴, 전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민의 꿈, 그 꿈속 목소리. 아미나 다시 쳐볼래? 엄마가 듣고 있어. 그 순간 라디오에서 갑자기 피아노 첫 음이 울렸다. 땅. 하민과 노인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그런데도 소리가 났다. 땅, 땅, 땅. 하민의 손가락이 떨리는 무릎 위에서 그 리듬을 그대로 따라 두드리고 있었다. 노인은 숨을 삼켰다. 그건 내 아들만 치던 리듬이다. 하민은 입술이 마르게 떨렸다. 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노인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사라져도 몸은 기억한다. 하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라디오는 누구를 기다려왔다. 누구요? 노인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속삭였다. 너 말이다 하민아. 하민은 벽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다. 저 정말 사장님 아드님 맞나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할 방법은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노인은 손을 떨며 방 안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어 아주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이 안에 내가 사라진 날 입고 있던 옷이 있다. 하민의 눈이 커졌다. 옷이요? 노인은 상자를 열었다. 거기에는 바랜 회색 니트가 정갈하게 접혀 있었다. 하민은 옷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쾅 하고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또렷한 그림 하나가 떠올랐다. 자신보다 조금 큰 여성의 손이 그 회색 니트를 입혀주며 말하던 목소리. 아미나,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생일 케이크 먹으러 가자. 하민의 입이 떨렸다. 기억났어요. 노인은 숨도 쉬지 못한 채 하민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하민은 니트를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옷 입어본 적 있어요. 노인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가게 안의 라디오가 갑자기 크게 울렸다. 땅땅땅 따라라라라. 바로 그 곡. 쇼팽 녹턴 20번. 20년 동안 멈춰있던 선율이 처음으로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 아미나. 하민은 라디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장님. 노인은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돌아봤다. 하민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선율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쩌면 정말로 사장님 아들일지도 몰라요. 노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다. 그럴 거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제 곧 진짜 결정적 증거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이친 목소리의 귀환. 은성다방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가득 퍼져 있었다. 쇼팽 녹턴 20번. 노인은 그 선율을 들으며 마치 몸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20년 만이구나. 그 목소리는 희열과 공포,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떨림이었다. 하민도 가만히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두드려지는 듯한 감각이 계속됐다. 그때 가게 문이 끼익하고 열렸다. 하민과 노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연한 회색 코트를 입은 50대 후반 정도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라디오를 바라보는 순간 입술을 떨며 숨을 삼켰다. 맞네.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혜진?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아직도 그 아이 기다리고 있었네. 그 순간 하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터졌다. 오빠? 그러면 저 여자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동안 너도 찾고 있었던 거냐? 여인은 눈가가 금방 젖었다. 당연하지. 아민이 실종된 날. 우리 언니가 그날. 그녀는 말끝을 삼켰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이후로 버티지 못했잖아.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하민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두 분은 누구세요? 여인은 라디오 쪽으로 걸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내 엄마의 여동생이다. 하민의 심장이 멈췄다. 엄마. 여인은 조금 더 다가왔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내 친엄마. 윤지영. 그녀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영 언니가 매일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실종 아들 찾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 거의 매일. 하민의 숨이 흔들렸다. 라디오 메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민이가 반응하던 음악이 항상 쇼팽 녹턴이었거든. 하민의 손이 먼저 떨렸다. 그래서 라디오가 그 곡에서 멈췄던 거예요? 그래. 여인의 눈빛이 떨렸다. 언니가 그 노래를 아민이에게 자주 들려줬어. 2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다. 여인은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다. 실종 당일 언니와 아민이는 놀이공원에 있었어. 근데 그날 비가 오고 라디오에서 그 곡이 나오자 내가 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민은 숨을 들이켰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잠시 뒤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언니는 너를 놓친 걸 평생 견디지 못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혜진아. 여인은 울먹이며 이어갔다. 언니는 내 목소리가 그리워서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 혹시라도 아민이가 듣고 있을까봐.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녹음들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오빠가 언니한테서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를 다 저장해 두고 있었지. 하미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을 바라봤다. 사장님, 저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미나, 너는 그 상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아서. 여인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작았어. 하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럼 저는 정말 그 아이, 아민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춰섰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늘 입을 다물고 있었지. 여인도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면 확인할 수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색의 작은 열쇠고리 모양. 이건 언니가 아민이에게 준 거야. 아민이 이름. 줄임말로 된 A자가 새겨져 있지. 하미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파출소에서 보았던 손수건의 글자와 같은 글자였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걸 보고 기억나는 것 없니? 그 순간 하민의 머릿속에서 하얀 번개처럼 어린 시절의 장면이 쏟아졌다. 생일 케이크, 엄마 손, 피아노 건반, 라디오 스피커, 빗속을 달리는 자신, 그리고 아미나 하고 부르는 목소리. 하미는 벽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저 기억나요. 엄마 저를 불렀어요. 여인은 눈물을 쏟았다. 노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라디오가 다시 지지직하더니 저절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아미나 엄마야. 녹음기 속 엄마의 목소리. 그 따뜻하고 흔들리는 목소리가 20년의 시간을 넘어 하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민은 녹음기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노인의 얼굴도 완전히 무너졌다. 여인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라디오는 계속 말했다. 아미나, 혹시라도 듣고 있다면 엄마는 내가 잘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괜찮아. 하미는 그대로 오열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 하나가 남아 있었다. 여인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이 손수건, 아민이가 가장 좋아하던 거야. 어린 시절 내내 손에 쥐고 살았어. 하미는 손수건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억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미나, 이니셜 예쁘지? 어는 우리 아민이의 첫 글자야. 그녀,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미는 온몸이 떨렸다. 정말이에요. 아민이 맞아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알겠네. 노인은 하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20년 동안 억눌렀던 죄책감과 사랑과 상실이 뒤섞여 있었다. 하민아. 아니, 아미나. 하민은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 단 하나뿐.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 그것이 드디어 재생될 시간이다. 다시 시작되는 이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오래된 목소리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아미나. 엄마야. 하민 아니. 아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고 너무도 따뜻하고 너무도 잃고 싶지 않은 그리운 울림이었다.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지영 언니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끝까지 기다렸어. 노인은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그게 마지막 녹음이었지. 아미는 눈을 감았다.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아미나, 엄마는 내가 어디 있든 괜찮아. 밥 잘 먹고 감기 걸리지 말고 피아노 치고 싶으면 언제든 쳐도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 순간 아민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쥐었다. 엄마. 노인은 두 손을 흔들며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다. 여인은 말없이 라디오 앞으로 다가가 상자를 꺼냈다. 지영 언니가
아민이가 돌아오면 주라고 나만에게 맡겼던 거야. 상자 안에는 깨끗하게 보존된 작은 악보가 있었다. 유남인 4살 생일. 엄마와 함께 만드는 첫 번째 피아노곡. 아미는 악보를 보자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과 함께 희미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악보에는 4살 아이가 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정리된 음표들이 있었다. 단순한 두세 음을 반복하는 아주 작은 멜로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선율과 악보의 음들이 정확히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멜로디.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아민이가 잠들 때마다 쳐주던 곡이야. 아민의 호흡이 흔들렸다. 저 기억나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렇지. 기억나야지. 노인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끌어안았다. 이 라디오는 너희 엄마와 내가 아민이를 찾기 위해 버티던 버팀목이었다. 아민은 라디오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 순간 라디오가 다시 지직하고 울렸다. 마치 이제 말해도 된다 라고 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아민아, 혹시라도 듣고 있다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러니까 다시 웃어줘. 그 목소리는 시간을 넘어 그들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아미는 라디오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라디오 위에 손을 얹었다. 눈물이 한 방울 라디오 표면에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들려요? 여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고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체념하듯 울고 있었다. 아미는 라디오 스피커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마치 4살 아이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저 잘 지냈어요. 라디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띵.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울림. 마치 대답처럼 들리는 한음. 노인은 그 자리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들린 거다 들린 거야. 아미는 라디오를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엄마의 사랑, 자신의 이름, 어린 시절, 기억 속 목소리. 전부 살아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은성다방 문 앞에는 조용한 바람만 스쳐가고 있었다. 아미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오래된 기계가 아니었다. 20년의 그리움과 20년의 기다림이 담긴 기억의 집. 노인이 다가와 말했다. 아미나,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 내가 잃어버린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민이 아니라 아민으로. 노인은 오래도록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여인은 조용히 아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언니도 그걸 가장 원했을 거야. 아민은 한 번 더 라디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들으셨을까요? 라디오는 조용했다. 하지만 갑자기 띵. 작은 신호음이 울렸다. 아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들었네요. 다시 시작되는 이름. 아미는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은성다방 밖으로 새로운 햇빛으로. 길 끝에는 아직 말라지 않은 겨울 바람이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살게요. 그리고 덧붙였다. 제 이름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라디오가 멀리서 작게 울렸다. 팅. 마치 대답하듯 오늘도 인생 오디오북 카페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도 이 이야기처럼 잊고 살았던 따뜻한 기억이 살며시 깨어나길 바랍니다. 내일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이야기 한 잔 내려드릴게요. 편안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